안녕하세요. 성모 아이 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재직 중이고 동국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땄고 1999년부터 성모 아이 한의원이라는 소아청소년 뇌질환, 특히 뇌전증 발달장애, 틱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한 지 올해 25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경험하고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국내에서는 되게 희귀한 책인데, 뇌전증 발달장애 기적의 근본치료법이라는 책인데, 왜 기적의 근본치료법이라고 했냐면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뇌전증을 단순히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과잉 흥분으로 우리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쓰러졌다. 경련의 원인은 뇌파 검사를 통한 뇌 흥분이라고 바라보고, 이 가설에 의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살리는 약이 아니고 억제하는 약을 사용했는데, 한 3년, 5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련은 경련대로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약물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억제되면 눈빛이 없어지고, 표현이 어눌해지고, 보행이 어눌해지고, 대소변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낫지 않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본원에서 한 6, 7개월 정도 해보면은 이 친구가 이 병원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거의 한 7, 80% 이상은 우리 수년간 항경련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아이들이 경련의 빈도가 줄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표정이 거의 없어지는 아이들이 표정이 거의 돌아옵니다. 한 6, 7개월 만에. 그리고 언어도 많이 개선되고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록들을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뇌전증 발달장애 기적의 근본치료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전증 완치 실제 사례, 실제 이제 뇌전증이 완치되었던 아이들의 치료 사례를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책을 엮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도 완치된 케이스들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사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되고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는데 경련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데 경련을 하면은, 이 경련을 또 뇌전증으로 바라보면은 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도 애들이 좀 어둔해지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은 더 많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추신경 억제라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혈액순환 제제 또는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제제를 통해서 면역을 키워주고 심장의 안정을 통해서 경련이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우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를 3년, 5년 이렇게 사용하고 오는 애들은 아무래도 치료율이 7, 80% 정도로 떨어지는데,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8, 90% 이상으로 치료율이 많이 증가한 우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경련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면역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오늘 내원한 환자 중에서 또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더 알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가명을 쓸게요. 김지민입니다. 김지민이고 차트 번호는 13858번입니다. 17세입니다. 17세. 서울 청동구에서 내원했고, 문제가 2017년 5월부터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본원에 내원했을 때 2021년에 내원했습니다. 거의 4년 이상 항경련제를 쓰고 있는 도중에 4년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2일 날, 2021년 4월 2일 날, 2021년 5월 25일 날 저녁 10시 무렵에 대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4년간 항경련제를 먹으면은 경련을 안 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뇌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항경련제를 4년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인 2021년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대발작을 해서 본원에 내원을 했었고, 그 다음 특이사항이 미열이 37도 이상 미열이 계속 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았고, 그래서 언어나 인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축농증 수술을 했었고 항생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 축농증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도 경련 유발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염 축농증이 있을 때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최소화하고 면역 약물로 비염 축농증을 거의 90% 이상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항경련제 복용 이후로 항상 늘 처지고 늘 피곤해하고 그리고 또 추위도 탑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항경련제를 4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발작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 경련의 문제와 또 하나는 지적장애, 발달장애로 혈색이 너무 없고 표현이 잘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하려고 보니 또 미열이 계속 난다라는 거의 원인을 우리는 거의 다 장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독소가 늘어나면은 우리 몸이 체온을 올립니다. 면역 반응으로 열을 올리면은 멸균, 장내 독소를 멸균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이하게 장약, 아침 점심약으로는 장약을 썼고 저녁약으로는 심장과 뇌혈액순환, 요거를 혈색을 좋아지게 하는 본원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 2021년 처음 내원할 때가 6월 14일 날 내원했는데 한 달 만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위장이 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꼭 뭔가 먹고 체했을 때 경련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소화가 좀 더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만 2년은 안 됐지만은 지금 2023년 5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론을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은 1년 반, 본원에 내원한 1년 반 시점에 항경련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날 항경련제를 완전히 끊었고 그리고 경련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경련하는 빈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가 여기 다니는 1년 반 동안 우리 비염 축농증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본원의 처방만으로 거의 다 고쳐줬습니다. 그만큼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안 먹게 되니까 면역력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형 경련인데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애가 활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많이 좋아졌고 혈색이 좋아졌고 표현이 많이 늘었습니다. 표현이 많이 늘었고 정리하면은 원인 불명의 발열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2년 가깝게 동안 원인 불명의 발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항경련제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끊었고 체력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남산을 일주일에 한번 아빠랑 산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빠가 훨씬 빨랐고 애는 17세입니다.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약물에 취해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지민이가 훨씬 더 아빠보다 빨리 걷는답니다. 지민이가 훨씬 빨리 걷고 하체도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아빠가 지민이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다. 그만큼 우리 아이가 경련이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전신의 어떤 면역의 문제, 전신의 혈액순환의 문제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체가 너무 강화돼서 우리 아빠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 식사량이 늘었고 놀라운 거는 얼굴에 뭐 나는 게 많았는데 장이 좋아지니까 얼굴에 뭐 나는 염증도 많이 줄어졌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많이 또렷해졌고 표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단어보다는 이제 문장을 서로 주고받을 만큼 표현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지민이는 4년간의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발작을 했었고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인지가 너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비염 축농증으로 수술을 할 만큼 축농증이 심했는데 본원에 다니면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한 번도 먹지 않게 됐고 그리고 애들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에보다 체온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증가돼서 아빠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정도가 되었고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언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제목처럼 뇌전증과 발달장애는 별개 질환이 아니고 같이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아이들이 경련이 발생할 때 그 경련과
어떤 비염 축농증과 아이들의 또 언어 발달과 별개 질환이 아니고 다 같이 치료돼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항경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낫지 않고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본원은 이제 세계 13개국에서 내원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가족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단순히 뇌의 문제다, 뇌세포의 이상 흥분으로 발생하는 경련이라는 가설로 인해서 항경련제를 수년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면은 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심장의 이상 흥분과 혈액순환,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 호흡기 질환, 이런 내부 장기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나 팔다리에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면 경련뿐만 아니라 당연히 혈색이 좋아지니까 눈빛이나 표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얼굴에 어떤 표정이 없는, 눈빛이 없는, 그러니까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본원에서 적어도 6, 7개월 만에 거의 한 7, 80% 이상은 혈색이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 장기 복용으로 발생되는 인지장애와 경련을 많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두 권의 책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